상담소 문을 활기차게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활기차게. 익룡이에요? 활기차게 한번 열어봤습니다. 네. 네. 자, 이번 고객님은 말이죠. 우리 오 박사님을 너무 사랑하고 와, 순동할 것 같아. 자신의 모든 것을 오 박사님에게 바치겠다는 다 바치겠다고요? 대한민국의 대표 오바락이죠. 세상에 이 박사님을 향한 열렬한 구애의 주인공이 도대체 누군지 너무 궁금한데요. 기대됩니다. 네, 고객님 멘탈 케어룸으로 입장해 주세요. 어휴, 뒷모습. 홍채가. 희심 씨.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 하모닉. 아, 진짜? 이분이 이제 세계말 네. 활동했던 분이라서. KCM입니다. 예. 저 KCM 약자의 뜻을 오늘 금쪽 상담소 처음으로 진짜. 오픈하겠습니다. KCM 뜻 코리아 최고 유쾌한 모습. 예. 김치맛 아니었어요? 제가 사실 김치맛. 제가 오늘 방금 만들어냈습니다. 예. 제가 말이죠.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분 앞에서 이 노래를 하기 위해서 10년 하고도 8년을 돌아왔습니다. 사랑해요. 처음부터 그댈 사랑했어요. 숨이 멎는다 해도 나를 잊지 말아요. 영원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하모닉. 예. 제작진 여러분들 안녕 하모닉.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앉으세요. 예. 오늘의 웰컴 차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복과 뼈 건강에 좋은 뽕잎차예요. 아이고 감사 하모닉. 예. 오늘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예.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세상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아, 이 노래를 그러면서, 직접 예. 이렇게 진짜. 했다니. 네. 네. 제목이 은영이의 그였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만날 운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오은영 박사님의 유명세를 얻어서 이거 지금 역주행 노리려고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아니, 근데 진짜 KCMC는 제가 인정하는 몇 안 되는 패셔니스타거든요. 옷 진짜 잘 입어요. 그럼 저렇게 검은 타툴렉에 저 금팔찌. 사실 그 패션에서 제가 모티브로 삼는 유일하게 제가 긴장하는 상대예요. 묘하네요, 묘해요. 형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몸둘 바르거든요. 뭘? 형님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해피끼는 다 아니까. 예. 근데 사실 오늘 저희 금쪽 상담소를 찾아주신 이유는 따로 있겠죠. 고민이 뭡니까? 고민이요. 사실 제 나이 정도 되면 다 누구나 갖고 있는 고민이지 않을까 싶어서 가족 고민입니다. 이제 그 엄마, 우리 엄마. 이제 엄마가 정말 대차시거든요. 네. 정말 파이팅 넘치시고 정말 늘 이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이제 나이가 좀 차시고 이제 이 지병들이 하나둘씩 생기시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부터 이제 좀 약간 막연한 두려움이 좀 생기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와 이별하는 트라우마. 그러니까 얼마 전에 큰명도 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되게 가까웠던 사람들이랑 이별을 하고 나서 이게 아예 영영 이별을 하고 나서 제가 굉장히 많이 무너져요. 제 모든 것들. 이제 티는 안 내죠. 근데 이제 그게 엄마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막연하게 하는데 그런 생각만으로도 좀 일이 잘 손에 안 잡히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상담으로 조금 극복해 내보고자 찾게 됐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오늘 쭉 이야기를 좀 해나갈 텐데요. 예. 이제 아무래도 상담이라는 게 좀 들어가 있으니까요.
우리 KCMC를 본명으로 제가 예. 오늘 이제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창모? 네. 강창모님. 예, 그래서 창모. 창모 씨라고 약간 하겠습니다. 창모라고 하니까 약간 학교에서 네. 숙제 못했을 때 이름 불리는 느낌. 선생님. 네, 가슴이 강창모 막 이러고. 네. 어머님이 많이 몸이 안 좋으세요 지금? 네, 많이 안 좋으시죠. 예. 음. 근데 이 나이 정도 되면 다 갖고 계신 지병들일 텐데 뭐 혈압, 뭐 당뇨, 뭐 간, 뭐 이런 쪽 정말 자칫 잘못되면 좀 위험할 수 있는. 관리를 해야 예. 되죠. 그래서 사실 잠들 때 이렇게 좀 많이 걱정이 되죠. 네. 그러니까 윤지 씨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 이어폰을 네네. 저는 아까 노래를 위해서 끼고 계셨다고 생각했는데. 아, 윤희 언니인 줄 알으셨구나. 네네. 유명한 스토리가 있죠.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좀 혈압이 계시니까 버스 그러니까 잘 이렇게 몇 번 쓰러지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버스 정류장에서 저한테 한 3번인가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전화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뒤로 이제 좀 걱정이 돼서 요거를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차고 다니게 됐죠. 언제든 연락을 네네. 받으세요. 네, 저는 무조건 받습니다. 저는 뭐 딱 엄마한테 전화 왔습니다. 엄마 방송 중입니다 하고 딱 끊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계속 이게 이어폰을 끼고 있다는 거는 계속 엄마가 어떻게 잘못됐을까봐 긴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죠. 그럼 이 전화벨이 울리면 사실 진짜 심장이 멎는 느낌도 드는데 엄마한테 전화 오면 이게 있죠. 있어요. 2번 터치해보고 일단 저는 기다려요. 엄마 전화는. 목소리부터 확인해요. 그러면 엄마 목소리가 평소 때 해도 엄마 나 지금 녹화 중이에요 하고 끊죠. 평상시면. 네. 그러니까 먼저 목소리부터 확인하는 버릇이. 그럼 저도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꼭 어머님이 큰일 있을 때만 아빠가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가 오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엄마가 무조건 잘못됐으니까. 그런 느낌을 좀 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밤에 너무 조용하면 이게 제가 귀가 진짜 밝거든요. 그래서 내가 들어와서 조금만 해도 무조건 엄마가 방문을 열어봐요. 엄마가 이렇게 막 방문을 열어본다거나 인기척이 느껴지는데 가끔은 내가 뭘 하고 있을 때 집에 엄마 인기척이 안 느껴질 때 덜컥. 막 덜컹거리고 이게 약간 저도 모르게 점점 이제 약간 트라우마처럼 조금씩 막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시네요. 네. 물론 이제 자식이 다 부모님이 연로해지시면 걱정을 하죠. 근데 지금 보면은 걱정이 좀 많네요. 네.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맞아요. 신경이 굉장히 많이 이제 그쪽으로 가 있고. 네. 근데 사실 오 박사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잖아요. 예. 좀 창모 씨가 유독 좀 더 심한 건가요? 뭐. 원래 인간은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죠. 죽음은 다 두렵죠. 당연한 거고요. 죽음을 너무 안 두려워하는 것도 좀 이상한 거죠. 근데 죽음을 너무 두려워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 높아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인 거를 죽음 공포증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창모 씨가 두려워하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건데 그래도 조금 많죠. 네, 저는 네네네, 좀 많죠. 네. 거의 너무 진짜 가장 큰 진짜 고민이 되고 있어요. 그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이 이어폰과 관련된 좀 간단한 얘기를 네네. 들어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어보면 창모 씨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초등학교 때 돌아가셔서 몇 학년 때 돌아가셨죠? 5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네, 일찍 돌아가셨는데 저랑은 정말로 완전 친구처럼 지냈어요. 그러니까 완전 친구. 그래서 뭐 맨날 매미 잡으러 다니고 네, 낚시 가고 뭐 진짜 캠핑 가고 그래서 둘이서 거의 친구들보다 둘이서 더 친구처럼 여행 다니고 막 너무 좋았겠다.
그랬었죠. 그리고 워낙 또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정이 많으셔서 이렇게 술을 약주를 좋아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몸이 안 좋으셨는데 또 이제 그때 또 약주를 또 드셔서 좀 이제 그런 일 때문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진짜 갑자기. 혹시 그때 하루아침에. 나이가 그때 저보다 어렸죠. 38 정도 됐었던 네. 것 같아요. 무서운 그때 감정이 기억나세요? 저는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죠. 네, 그때 감정은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다시 우리 막 장래 희망을 쓰잖아요. 뭐 다음에 태어나면 뭐가 되고 싶으세요? 그렇게 해서 저는 사람으로는 안 태어나고 싶습니다라고 썼던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별하는 게.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이별을 하는 아픔을 또 겪어야 된다 그러면 다시 사람으로는 안 태어나고 싶다라고 어렸을 때, 12살 때요? 네, 초등학교 때 그렇게 그 장래 희망에다가 썼었어요. 그게 너무 힘들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 느낌을 다시는 받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 느낌을. 그 아이들의 나이 또는 발달 단계에 따라서요. 어떤 상황을 이해하는 게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특히 유아기는요.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요.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나를 두고 떠날 수 있는가 생각을 해요. 근데 청소년 시기에 들어가면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이 해결하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굉장한 무력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이면 딱 그 선이거든요.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창모 씨가 잘못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내가 뭐 이걸 좀 더 알았더라면 뭐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내가 뭔가를 했더라면 이 상황을 좀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그 한번 들어볼까요 그 얘기를? 네. 네, 저는 너무 기억을 정확히 하죠. 이제 그 마지막에 저는 이제 제가 아빠랑 원래 이제 잠자리를 잡으러 가기로 했었는데 그날 제가 아빠랑 안 가고 내가 그 어린 마음에 늘 아빠가 곤충 채집 해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내가 저거를 잡아서 한번 아빠한테 깜짝 놀래켜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버스를 솔직히 얘기하고 탄 거예요. 잠자리 잡아. 잠자리 잡으러 가야 되는데 버스 한 번만 태워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그게 시흥에는 물왕저수지라고 아직도 기억을 해요. 저는 거기까지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버스를 타고 잠자리를 잡으러 간 날이었거든요. 그날이 이제 그날부터 이제 뭐 좀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게 가장 살면서 후회가 되는. 그날 안 갔더라면. 안 갔더라면 아빠랑 갔더라면. 그럼 술을 안 드셨을 텐데 네. 그렇게. 네. 그날 술을 안 드셨을 텐데. 네. 제일 후회스럽고. 그 이후로는 뭘 붙잡고 사셨어요? 마음이 되게 힘드셨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붙잡고 그 이후에 버티고 사셨을까? 그냥 그게 아까 엄마였던 것 같은데 이제 엄마가 이렇게 파출부도 하시고 막 이제 막 식당에서 일을 하시고 이제 그런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제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용돈 타는 게 죄송해서 그때부터 신문 배달이랑 막 우유 배달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용돈 벌어서 제가 쓰고 기분 좋게 엄마 용돈도 드리고 예, 어렸을 때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게 내가 늘 이제 엄마랑 가족들을 내가 책임감 있게 아빠가 못했던 것들을 해주고 싶었던 것들도 계실 테니까 내가 이거를 대신해서 다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 목표 하나로 진짜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마음 제가 이해를 해요. 창모 씨 마음이 어떨지 이해를 하고 굉장히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관계가 친밀하고 신뢰나 믿음이 단단했던 사람들은 잘 떠나보내기도 해요.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이 보고 싶어요. 그립고. 실제로 그리워하죠. 하늘을 보고 아버지 잘 계세요. 거기서 잘 계세요. 이렇게도 하지만 잘 떠나보내는 것도 가능해요. 잘 떠나보냈다고 해서 기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는 좋았던 인연과 좋았던 기억들을 마음에 단단하게 가진 상태에서 잘 떠나보내고 그리워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간직한 채로 나의 일상을 잘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우리 창모 씨 같은 경우는 잘 못 떠나보내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아버지를. 마음에서. 모르겠어요. 이게 떠나보냈다 안 떠나보냈다라는 생각이 사실 그 경계가 사실 뭔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현실적으로 느꼈던 때는 정확히 있어요. 그러세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제가 이제 가수를 한다고 했었던 게 중학교 3학년 때부터예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연습 생활을 하겠다고 했었을 때 진짜 엄마가 반대를 많이 했어요. 정말로 반대를 심하게 했었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그냥 좀 안정적인 회사나 그렇지. 좀 그런 것들을 늘 저한테 바랬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좀 화를 낸 거죠, 엄마한테. 막 화를 내면서 엄마 나 이제 나 가수 안 하면 죽어버릴 거야 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생각 없이 이제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친구네 집을 갔어요. 약간의 가출 비슷한 거예요. 네, 잠깐의. 네, 잠깐에.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제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라기보다 제가 이제 제 마인드가 바뀐 친구네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문을 팍 열고 들어오시는 건데 저희 아빠는 화를 낸 적이 없거든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문을 팍 열고 들어오더니 제가 위를 딱 봤는데 아빠가 보였단 말이에요. 너무 생생하고. 너무 생생하게. 저한테 진짜 욕을 안 하는데 정말 이 쌍놈의 새끼가 네가 감히 엄마한테 막 말도 안 되는 욕으로 저를 진짜 엄청 혼내줘. 내가 아빠 너무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진짜 펑펑 울면서 눈을 딱 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꿈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아빠가 왔다 간 것 같다라고도 지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사실은 좀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아빠가 늘 보고 계시고 다 알고 늘 알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면서 조금은 좀 여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이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돼요. 완전히. 어떡해요?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는 걸 환시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소리를 듣는 거는 환청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리가 없는데 들리는 것 중에 정상 범주에 넣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잠들기 바로 직전. 잠에서 깨려고 깰랑말랑 할 때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이셨던 것 같아요. 그게 꿈인 거예요? 꿈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 잠이 든 것도 아니고 완전 지금처럼 이렇게 또랑또랑한 상태가 아니라 뭔가 이제 뭐 속상하니까 이제 울다가 잠이 살짝 들려고 하는 그 순간 내지는 거꾸로 잠이 푹 들었다가 살짝 깨려고 할 때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냥 뭐 저는 의학과 과학을 전공한 의사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 의학적으로 설명이 돼서요. 약간 그런 현상이었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뭘 이해해 봐야 되냐면 창모 씨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창모 씨의 마음으로 쑥 들어가면 고등학교 2학년이면 그야말로 발달 단계상 청소년 단계인데 아동을 넘어서서 청소년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면 1, 2년 있으면 성인이에요. 이 과정에서는 창모 씨만의 창조적인 인생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요. 나의 삶,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살고 싶은 인생,
그거를 펼치겠다고 말한 거예요. 어쨌든 나 이거 할 거예요. 이거 허락 안 해주시면 나 강수를 둘 거예요. 그럴 정도로 난 이게 하고 싶어요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창모 씨 마음 안에 어머니를 거슬린 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죄책감이 이거를 어머니 죄송해요 이렇게 되면 꿈을 꺾어야 되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굉장히 마음 안에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삶의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는 아버지가 대신 나오는 거죠. 등장해서. 그 약간 잠을 살짝 깨려고 할 때나 잠에서 살짝 잠을 들려고 할 때 약간 비몽사몽 할 때 그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라 창모 씨 자신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머니에 대한 양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를 박차고 나가서 내 인생을 꽉 살고 싶은 마음 반, 또 마음 반은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머니한테 잘못하고 어머니를 거슬리고 불효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어머니를 떠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에 마음 반에서 양가 감정이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아버지가 이제 등장했지만 그건 창모 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정리해서 어머니 그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라고 사죄를 하고, 그러나 제가 이걸 하고 싶습니다 해서 결국 지금 이렇게 네. 훌륭한 가수가 돼서 저에게 오늘 노래도 불러주셨는데 결국 그거는 아버지가 아니라 창모 씨 내면의 창모 씨 자신이었다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여전히 창모 씨에 대해서는 좀 어떤 부분을 더 얘기를 좀 나누고 싶냐면요. 어머니가 어떻게 될까 봐 지금 이제 이 이어폰도 계속 끼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걱정하는 위기 상황이 생기면 뭘 하시려고 전화를 연결하고 계시는 건지 좀 궁금해요. 그 모든 대처 상황을 가장 발빠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모든 그때 같은 상황이 안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러면 어머님이 지금 만약에 위급하시다 그러면 창모 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 119를 빨리 부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좀 냉정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의사로서는 어머니 휴대전화에 119를 1번에 딱 저장을 시켜 놓으시고 어머니 힘드실 때 딱 1번을 누르는 걸 무지하게 연습을 시키는 게 오히려 현실에서는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들이 어떨 때는 상황이 이래서 첫 번째 전화를 못 받을 수가 있고, 근데 정말 그때 위독하시다 그러면 이제 상황은 끝난 거거든요. 좀 생각이 많아 보이네요. 네. 네. 대부분 맞는 얘기인 것 같고, 119에서 약간 네. 힘이 쫙 빠지는데요. 그러네요. 제가 해줄 게 없네요. 그게 무력화라고 말씀드리는 네, 게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네, 거고. 그러니까. 네. 네. 그런 합리적인 방법이 네네. 있었는데도 약간 안 가져도 되는 죄책감이 조금 더 들었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그때 전화를 받았어도 뭐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계속 들고. 지금 네. 생각해 보면 네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없죠. 네네. 왜 나한테 전화 안 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뭔데? 내가 뭐 해줄 수 있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죠. 예, 지금 생각해보면. 왜 아들 놔두고 왜 뭐 어디다 전화하는 건데 제가 막 네, 그렇게 네. 소리쳤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근데 그 마음이 그렇죠 원래가. 네, 그 네네. 차라리 그 시간에 진짜 네네. 119에 전화해서 네. 조금이라도 더 네. 생명의 안전을 지키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창모 씨의 마음은 정말 다 이해하는데 좀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게 상징적으로 심리적으로 이 연결을 못 끊고 있는 의미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근데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약간 제가 볼 때는요. 약간 분리불안 같아요. 성인 분리불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창모 씨가 어머니하고 분리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약간 엄마한테 살갑게 못해요. 엄마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엄마 사랑해 막 이런 것들이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오글거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사실 TV에서 보면 엄마 손도 잡아드리고 싶고 엄마도 안아드리고 싶고 근데 이게 마음은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말처럼. 근데 마음은 계속 있는데 그게 아 엄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엄마가 이제 고혈압에 이게 안 좋으니까 뭘 잘못 드셔서 마비가 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혈당 이런 데서 마비가 오시니까 이제 말을 못 제가 이제 그냥 그건 뭐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약간 시한폭탄처럼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불안이 늘 그걸 분리불안이라고 해요. 아무튼 그 불안증이 돌이켜보니까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창모 씨 같은 경우도 그 아버지가 떠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자꾸 다짐을 하실 거예요. 또 어머니가 쓰러지시면 어떻게 해야지? 어머니가 쓰러지지 않게 나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그런 일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게 할까? 이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 이 이어폰이 그거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시던데요. 119에 전화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거든요. 그런 건데 마음적으로는 내가 연결돼 있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불안한 거죠. 두렵고. 그래서 아까 분리불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그런 이유인데요. 창모 씨와 애착 관계에 있는 어머니와 연결돼 있거나 목소리를 듣거나 눈에 보지 않으면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그 불안감이 굉장히 걷잡을 수 없게 되는 상태. 지금 이제 그런 상태라고 보는 거죠. 네. 예. 그렇죠. 늘 걱정이 너무 되죠. 네네. 늘. 네. 진짜 늘. 그걸 또 눈앞에서 한번 보고 나니까 근데 어머니는 알고 계세요? 창모 모르죠. 씨한테 전화하면 창모 씨가 그런 걱정하신다는 몰라요. 거를?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면 아시게 되겠네 이제요. 그래서 안 보게 하려고요. 가능할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깊게 얘기하면 심각해지고 또 엄마가 좀 마음적으로 좀 불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걱정하는 모습을 아예 모르게 해드리는 거죠. 그냥 늘 그냥 똑같이 행동하고 그냥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를 것 같아요. 엄마는. 아예. 근데 이제 다 이해가 돼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좀 수줍음도 있고 뭐 사랑해요. 그러면 막 이렇게 닭살이 돋는다는 분도 있는데요. 그 아버님 세상 떠나고 나서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할 걸 후회되지 않으셨어요? 너무 하죠. 네네네. 그쵸. 네. 제일 많이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가까운 사람한테는요. 현실에서 지금 오늘 이 순간 하셔야 합니다. 네. 그게 인간과 인간은 진심을 전할 때 가장 힘이 있습니다. 진심을 전할 때 가장 잘 전달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어머니요. 그죠? 그러면 얼굴 볼 때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그 캐시님이 막 되게 무뚝뚝하고 표현 안 하신다고 하고 절대 모르실 거라고 하시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정면에서 계속 몇 시간째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눈이 감정을 많이 말하고 계신데 이 자세와 말씀 몸이랑 좀 안 맞는 눈이죠. 굉장히 몰랐을 거예요. 밑에가 댄스여가지고. 누나 저 몸에는 저 눈은 아니에요. 엄마랑 지금도 같이 이렇게 살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절대 모르실 것 같지가 않고요. 우리 아들이 나를 그동안 좀 쑥스러워서 못했던 얘기를 카메라 보고 영상 편지 한번 쓰시면 어떨까요? 와, 영상 편지요. 네. 근데 이거 되게 좋아하세요. 진짜 네, 그럼요. 뭐라고 해요? 그냥 하고 싶어. 속마음 얘기하는 거죠. 엄마, 그냥 건강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이 무드를 몰아서 선생님 매직 한번 뿌려주세요. 네. 지금 네. 거의 매직이 이미 간것 같아요. 지금 땐 매직이 통했어요. 이미 이미 지금 매직 했죠. 네. 여기서 마무리 한번 딱 더 내지. 강력한 매직이 네, 있습니다. 네. 은영 매직, 은영 매직. 뾰로롱 뿅. 네. 뿅. 네. 그 너무나 소중한 아버지를 잃었을 때 그 창모 씨의 내면의 마음. 그 마음에서 일부는 아직도 머물러 있어요. 너무나 아팠고 너무나 복잡한 마음에 너무 미안함에 너무 그리움에 그 마음 때문에 지금도 12살의 그 마음으로 어머니에 대한 걱정을 하고 이 어머니를 못 놓고 이 끈을 이 이어폰, 이 전화 여기 끼고 있는 걸로 연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영 매직은 12살 창모와 이별하자. 네. 더 마음 가벼워지시라고 예, 예. 마지막으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와, 받으세요. 와, 진짜. 야, 그래요, 예. 진정성 있게 정말 어려운 얘기 해주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고객님은 말이죠. 사실 모든 고객님들이 다 우리 오 박사님의 간절한 도움이 필요합니다만 그렇죠. 특히나 오 박사님의 도움이 너무나 간절하다며 네. 찾아오신 분입니다. 네. 고객님 렌털 케어룸으로 들어와 주시죠.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3살 치과의사 이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웰컴티는 제스민 차입니다. 아우. 예. 이게 향만 맡아도 마음이 편안해지지만 요즘 같이 추울 때 수족냉증에 그렇게 좋대요. 또 관리를 또 잘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뭐 처음 뵙습니다만 저 깜짝 놀랐어요. 53살이란 진짜. 보고 저는 사실 저랑 비슷하거나 저보다 살짝 좀 어리게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막 산 건가요? 아니에요. 네. 이분이 좀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제가 저는 막 살았죠, 더. 아유, 막 살았다니요. 아니, 어. 근데 제가 알기로도 행복 지수도 높고, 그리고 굉장히 즐겁게 사시는 수진 씨가 저희 금쪽 상담소를 찾아주신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고민이 많아요. 네. 근데 본인 고민은 없을 것 같은데. 본인 고민도 있는데 예. 이제 딸도 조금 고민이고. 네.
딸은 뭐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밖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돼도 좋으니 뭐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아, 아직 뭐 꿈이 없는 건가? 스무 살이요. 학교 안 다녀요. 네, 안 해요. 공부도 안 해요. 저는 학교 때 은근히 범생이었나 봐요. 당연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뭐 당연히 취직하고 뭐 시집 가고 약간 이렇게 순서를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얘네는 그냥 순서가 없어요. 앞뒤가 없어요. 학교도 막 일찍 그만두고 우리 딸도 일찍 그만뒀지만 네, 중학교 때 그만뒀어요. 중학교 때. 되게 부지런하고 일찍 일어나고 잘 갔던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안 일어나요. 방문을 열어보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교 안 가? 이러면은 귀찮아. 왜 이래? 이러면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중2니까 잠시겠지. 그런데 그게 여러 날이 계속 되더니 중3이 올라가더니 엄마 나는 공부해서 성공할 것 같지 않고 나는 학교가 더 이상 내게 의미가 없고 무슨 소리 하는 건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나 맨날 잠만 자 엄마. 그냥 집에서 편히 잘래. 그리고 내가 천천히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볼게.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걸로 그만뒀는데 쟤네가 20살이 되니까 계속 그냥 나한테 얹혀 살 생각만 하지? 나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걱정이 돼요. 저도 이제 곧 한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고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뭔가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쟤네가 삶의 의미가 오로지 뽀로로일까? 노는 게 제일 좋아. 딱 그거고요. 그거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쟤네가 과연 하늘이 준 소명이 뽀로로인가? 그게 좀 이렇게 놔둬도 될까? 난 엄마로서 뭘 해야 될까? 그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거 정말 간절히 상담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진짜. 오. 야 진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게 좀 엄마로서. 심각한 거 아닌가요? 이거 사실 제 딸이 만약에 저렇게 그런다면 저는 진짜 한 소리 할 것 같거든요. 당연히 또 하셨겠죠.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냥 널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학교를 중3 때 그만두는 순간에도 나는 학교 가봤자 시간 낭비야. 나는 맨날 뒤에서 누워서 자는데 잠이라도 집에서 편하게 자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찾아보겠어. 이럴 때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저는 그 나이 때 엄마 아빠한테 떳떳하게 내 주장을 해본 적이 없고 지금도 못하거든요. 무서워서. 근데 그런 제나가 멋있었고 믿음직스러웠고 좀 놀고 자다가 뭔가를 찾아가겠지.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세월이 한 몇 년 지난 거잖아요. 20살이 되고 성인이 됐는데 이렇게 놔둬도 될까? 그러면 지금 뭐 알바나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하고 있는 용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해야지 나중에라도 그걸로 밥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네. 그 돈을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걔는 이제 엄마는 나의 경주마야. 달려. 엄마 이렇게 올라타서 인생을 살아가겠어. 딱 그렇고 그게 아니고 너가 자기 밥벌이 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너의 밥벌이가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더 좋고 보람된 인생이 이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내가 왜?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없으면. 엄마가 그래서 내가 너 엄마 죽으면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엄마 죽으면 1초 후에 난 뛰어내려. 죽게 나한테 전화해. 나 바로 줄게. 이거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 이거는. 뭔가 있겠지, 그죠? 그냥 그래. 무턱대고 그냥 이러진 않겠지. 그렇지. 본인도 뭔가 본인만의 그게 딱 하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말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진심으로 없어요. Staring at the wall, swerving in the dark. 어머! Like a shade. 20살 이제나 있는 Pouring down on me. The pain, even in dreams. 그러면은 요즘에 니트족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니트족의 케이스. 니트족이 뭐예요? 아, 니트족이요? 제가 그럴 줄 알고 니트족을 준비해왔습니다. Not in education,
임플로먼트 5월 트레이닝. 예. 잘한다. 영어 배우는 걸 확실히 영어 예, 배우는 6개월을 배워가지고 이걸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가 없고 그 예전에 왜 캥거루 주교리도 얘기했었어요. 엄마 캥거루한테 벗어나지 않고 계속 그 안에 있는 무직 청년들. 주머니 터질 것 같아요. 캥거루 주머니. 캥거루 너무 많이 컸는데. 네, 주머니 터져 나가요. 아니 한번 물어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딸아, 너 혹시 뭐 그래도 좀 뭐 관심 있는 분야가 없니? 엄마가 좀 이렇게 도와줄게. 뭐 이렇게 한번. 안 물어봐도 수많은 좋은 기회가 왔다 갔어요. 그래요? 네. 중2 때인가 한 2억 정도 쟤네한테 준다 그러면서 소속사에서 본격적으로 키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쟤네가 싫어. 내가 왜? 이래요. 근데 되게 잘하거든요, 유튜브. 말도 잘하고 뭐 언박싱 하면 신났어요. 잘하고 그러니까 괜찮다. 학교도 그만뒀는데 그거 하면 좋겠다 이랬는데 내가 왜? 야 2억이야. 이거 따져보니까 2억을 너한테 준대. 15살이 너한테. 이랬더니 알바야? 딱 이래요. 그래갖고 안 되는 거야. 좀 하다 말았어요. 좀 하다가. 그러다가 또 그 유명 걸그룹을 되게 키워낸 그 엔터테인먼트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디션 보러 오라고. 그러니까 얘는 진짜 춤신춘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가 때는 제 앞에서 춤을 췄으니까 그때 찍은 거를 이제 올렸는데 그런 거 보고 이제 괜찮으니까 이제 불러서 오디션을 봤어요. 근데 가사를 안 해온 거예요. 그런 애를 누가 뽑아요? 내가 이해는 가거든요. 아무리 뭐 춤에 재능이 있고 그래도 본인이 의욕이 없으면 누가 뽑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아무 말 안 해도 주변에서 기회를 막 던져주는데 다 걷어차는 거야. 내가 왜? 내가 왜? 엄마가 있는데. 저는 일단 일어나는 시간이 안 정해져 있고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서 친구들 만나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 커피 먹고 커피 먹으면서 한 몇 시간 멍 때리고 뭐 하지 하다가 뭐 볼링을 치거나 아니면 자요. 네. 지금으로서는 없어요. 전 지금 제 삶에 만족하기 때문에. 일단 고민거리도 딱히 없고 그냥 뭐 하고 싶은 것도 딱히 없고 하니까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걱정이 많이 되죠. 근데 각자 이 걱정이 되는 포인트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제일 걱정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이제 개그맨이 되고 나서 좋은 기회로 중학교, 초등학교에 그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런 네네. 그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난 애들한테 넌 뭐가 되고 싶어? 꿈이 뭐야라고 물어봤는데 꽤 많은 아이들이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 모르더라고요. 그래도 20살이면 내가 뭐를 해야 될지는 그래도 명확하게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 일하지 않는 건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아까 너무 센 얘기여가지고 이제 저는 만약에 제가 제 딸이라면 갑자기 너무 걱정되는 거죠. 뭐 이제 공부도 그렇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어른으로 클 수 있게끔 자생할 수 있도록 많이 이제 잘 알려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데 이 아이가 이제 일단 배울 의지가 엄마와 함께 같이 인생을 배울 의지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 선생님. 저 그런데 저는 제나가 약간 학습된 무기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학습 왜 누가 그걸 학습시켰죠? 네, 이게 이제 learned helplessnes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걔한테 전기 충격을 주는데 이렇게 자기가 밑으로 이렇게 그 나무판을 밀면 전기 충격을 멈출 수 있게 해놨고 또 한쪽은 걔의 몸을 다 묶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게 만든 거죠.
그 이후에 전기 충격을 주면 A 개는 계속해서 어쨌든 그 전기 충격을 멈추려고 노력을 하는 반면 B 온몸을 묶은 개는 그냥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냥 전기 충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놓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문을 열어놓고 전기 충격을 줬대요. 도망갈 그러면 수 있게? 네, A 개는 바로 문을 열고 뛰어나가는 반면 B 개는 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더란 얘기예요. 약간 저는 왜 그 느낌이 들까 나는 쭉 얘기를 듣는데 근데 아까 중학교 2학년까지 잘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2병이 되게 심했어요. 사춘기를 되게 네. 심하게. 그래서 잘 다니다가는 아니고 중2가 딱 되면서부터는 아침에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그럼 일찍 언제부터 일어나서. 조금 사춘기를 겪기 시작한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때부터인 것 같아요. 대략 좀 학년을 초등학교 얘기해보면 4학년 됐을 때 저한테 4학년. 처음으로 아빠 얘기를 물어봤거든요. 어. 내 아빠는 어디 갔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음. 올 것이 왔구나. 이래가지고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줬거든요. 너도 알지만 엄마가 아픈 거 싫어하잖아. 엄마를 때렸고 엄마는 견딜 수가 없었고 폭언과 폭행이 계속됐다. 그래서 더 살다가는 나중에 쟤나 너 때문에 내가 참고 살았잖아 하고 늙어서 너 원망을 할 것 같았다고. 그래서 그냥 엄마가 좀 미안해.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가 없었고 이런 폭력, 폭언이 난무하는 집안에서 너를 키우는 게 더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혼을 한 거야. 그랬더니 얘가 그렇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이는 반응은 그렇구나. 엄마를 그렇게 아프게 했다면 나도 그건 싫어. 이렇게 표현을 했죠. 네. 상당히 표면적인 이유죠. 실제 제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약간 관점을 좀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눈물도 글썽이면서 엄마 나는 우리 집이 되게 못 살아도 좋고 쬐끔해도 좋고 가난해도 좋은데 단 한 번만이라도 다른 집 애들처럼 엄마 아빠와 같이 저녁 먹고 된장찌개 끓이면서 제나야 같이 밥 먹자 그래갖고 엄마 아빠랑 도란도란 밥 먹는 그런 가정은 어떤 걸까 딱 한 번이라도 느껴보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엄마 단 한 번이라도 느껴보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없는 빈자리에 대한 슬픔이 있나 이런 생각했어요. 얘는 아빠를 생각하면 빈자리구나. 그냥 제나를 무의도식하고 엄마 그냥 등에 업혀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엄마한테 돈 뒷바라지만 해달라는 아이로 본다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제나를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는데요. 저는 그냥 굉장히 얘가 사실은 페인이 있는 것 같아요. 페인. 굉장히 고통이 있고 굉장히 아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럼 이제 저의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아이가 초등학교 이렇게 다니는데요. 물론 싱글 맘이 돼서 이혼해서 아이를 혼자 키우는 거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초등학생인 어린아이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집이랑. 그럼 이제 아이가 물어봐요. 엄마 왜 우리는 아빠가 없어? 도대체 우리 아빠는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매우 솔직하게 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A 입장에서 볼까요? 세상에 나의 친부는 엄마를 때리는 사람이야. 그러면 자기 태생에 대해서 굉장히 애들이 괴로워요. 이거를 좀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알았어 이렇게 말은 하지만 내가 나의 부모가 이런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자 그럼 보세요.
학교를 그만둔다고 했더니 엄마의 반응이 특이해. 와. 너무 특이한 거야. 아니 뭘 잘못하셨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특이해요. 제가 왜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릴까요? 다른 엄마들은 그렇게 반응 안 할 테니까. 엄마한테 엄마 뭐 학교 뭐 이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은 그 말을 엄마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을까. 그리고 분명히 이 아이가 학교에서 뭔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학교 거부증의 하나이거든요. 학교 거절증, 학교 거부증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현상일 뿐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이 문제의 깊이는 깊은 문제예요. 가벼운 문제가 아닌데 엄마는 매우 가볍게 대한다고 느꼈을 거예요. 애가 느끼기에 나에 대해서 걱정을 하긴 하는 거야, 내지는. 내가 우리 엄마의 인생에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더 나아가서는 우주에 아주 주변인 같은 느낌. 그냥 우주에 한 점 같은 거야. 나라는 인간이 뭐 이 세상의 먼지처럼 뭐 점도 아니네. 그냥 보이지도 않는 점 같은 존재네. 혹시 이런 마음을 먹었다면 동기부여가 안 될 거예요. 물론 엄마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했던. 아까 들어보니까 어릴 때 부모님한테 뭘 제대로 의견을 말해본 적도 없고 부모님이 그거를 받아준 적도 없고 그러니까 또박또박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는 제나가 되게 멋있어 보이고 똑같죠. 네, 네,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그거를 또 받아주는 것이 일종의 아이를 존중해 주는 거라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한테, 엄마한테 뭔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할 때 이거를 툭 던질 때는 아이 표현의 태도와는 무관하게 그 깊이를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굉장히 깊은 문제였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막 무겁게는 아니지만 진중하게, 깊게 한참 얘기하고 아이랑 두런두런 이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쫙 따라 들어가 줬어야 되는데 그냥 엄마는 멋있어서 한 행동이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온 마음을 다하는 느낌이 안 든단 말이에요. 특이해. 우리 집은 특이한 집인 거예요.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나도 그냥 가난해도 좋고 잘 못 살아도 좋은데 그냥 평범했으면 좋겠어라는 말이 맞아. 그 얘기도 했어요. 평범했으면 네, 좋겠어. 그 얘기도 했어요. 네, 그게 아빠가 그리워. 뭐 이거보다는 그냥 평범했으면 좋겠어. 이런 뜻일 거예요. 어떡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제나의 아주 깊은 속마음을 조금 인터뷰해 갖고 왔어요. 네, 그 준비된 거를 보겠습니다. 그냥 너무 사적인 얘기를 좀 라이브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 제가 엄마랑 단둘이 있을 때 뭐 이성 얘기 이런 거를 하면은 저는 이제 방에서 문을 닫고 있거든요. 엄마가 라이브를 하시면. 그래서 친구랑 전화를 하고 있다가 뭔가 되게 익숙한 스토리가 들려요. 제가 막 얘기했던 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엄마랑 둘이 간직하고 싶은 비밀인 건데 다른 분들한테 말하는 거, 그 공개적으로. 약간 그건 사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까발려진 느낌? 저는 제 친구가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보여주기 전까지는 저는 그 어머니 얼굴도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제 친구한테 엄마를 소개시켜준 적도 없는데 다 알고 있는 그런 게 싫었어요. 그냥 약간 좀 제 친구는 저도 모르는 막 엄마 비키니 사진을 받고 막 약간 이런 게 너무 쇼크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싫었어요.
뭐 엄마가 저러니까 딸이 저렇지 뭐 약간 이런 게 그게 제일 싫었어요. 저는 진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일단 기억 자체가 없으니까 얼굴 제대로 뵌 적도 없고 대화를 만나서 뭐 해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데 엄마는 약간 가끔 물어보시거든요. 뭐 궁금해? 뭐 한번 만나보고 싶어? 막 이러세요. 진짜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DM을 보여드렸어요. 맞다, 나 DM 왔었다? 이렇게 하고 보여드렸어요. 그냥 뭐 잘 지내나 궁금하다. 너 잘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어렸을 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다툰 거, 뭐 이런 거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빠 없는 셈 살 테니까 연락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보냈어. 자기도 딸 없는 셈 하겠다고. 알겠어요. 잘 지내세요. 이러고 끝이었어요. 약간 좀 감정이 격양되시면은 살짝 막말하시는 거였는데 그냥 막 넌 너네 아빠랑 똑같아 막 이런 얘기 같은 거. 아니 아빠 그렇게 싫어하면서 나랑 똑같다고? 이렇게 상처까지는 아닌데 그냥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우리 재나영이 뭐 굉장히 좀 덤덤하게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의 상처는 꽤 깊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꽤 깊은 건가요?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덤덤하게 얘기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지만 애를 쓰는 거지 상처가 얕다라고는 전혀 안 느껴지는데. 맨날 듣던 얘기니까 좀 슬프지 그랬는데. 저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아빠한테 온 DM 보여줘가지고 아빠가 이렇게 답을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 딸은 역시 날 사랑하는구나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SNS에 대한 얘기도 했었어요? 쟤네가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러면 알았어 안 하면 되잖아 그냥 이러는데요. 라이브 방송하다가. 근데 이렇게 생각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엄마하고 제나하고 되게 가까워요. 네. 그리고 이야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우리 흔히 말하는 친구 같은 찐친이죠. 네. 친구 같은 엄마 딸. 네. 그런데 엄마는 엄마의 위치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거든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엄마는 엄마의 위치에서 줘야 하는 사랑이 있어요. 제나가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친구 같은 엄마 말고 엄마 같은 엄마가 되려면 제가 지금 뭘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SNS 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엄마 같은 엄마 되려면? 네. 어머나. 근데 이거는요. 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뼈골 때리는 조언을 해드리는 건데요. 네네네. 존경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엄마를. 엄마가 네. SNS로 소통하는 수많은 불특정 다수와 유일한 딸인 자기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아니 단순히 그냥 친구랑 이렇게 내가 윤지 씨랑 친구여가지고 제가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윤지 씨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갑자기 방송에서 얘기를 해버리면은 나는 이렇게 힘들어서 한 얘기를 이 사람은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나?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건 관계를 진짜 냉정하게 절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도 그런 뭐 이쪽 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SNS는 애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어른 입장에서는 그게 사업적인 면도 있지만 애 입장에서는 내가 엄마가 필요한데 이 엄마는 불특정 다수하고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냥 애가 느끼기에는 자기도 수많은 불특정 다수 중에 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위치에서 해줘야 되는 사랑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사랑을 못 받아봐서 그래요. 엄마한테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좀 들어볼까요? 엄마요? 네, 엄마 어머니 얘기하면 울 것 같은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엄마에 대한 기억은요. 진짜 좋은 기억만 하고 싶은데 엄마 품에 따뜻하게 안겨본 적도 없고 어렸을 때 사진 찍어보면은 저는 여기 앉아 있고 남동생은 저기 앉아 있고 엄마는 거기 가서 붙어서 이렇게 사진 찍어요. 늘 네. 남동생만 이뻐하고 남아 선호 사상이 좀 있으셨나요, 어머니가? 좀이 아니고 그냥 엄마 이꼬르 남아 선호. 네. 저를 낳고 그렇게 구박받았대요, 할머니한테. 딸 낳았다고. 딸 낳았다고. 남동생 태어나고서 엄마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걔밖에 안 보이는 거죠. 오죽하면 저는 지방에 있다가 학교를 서울로 와가지고 이제 친척 집에 맡겨졌거든요. 그럼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집에 내려가서 보면은 남동생은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하얀 스프를 막 주는 거예요. 고등학생한테 기숙사에 있는 고등학생이 남동생한테 뭐가 필요하다고. 어머니가 막 엄마 나는 서울에 혼자 떨어져서 맨날 버스 타고 다니고 밥값도 없어서 맨날 친구들한테 얻어먹고 이러는데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저를 버스 터미널에 내려주는 그 순간까지 엄마 나는 돈 좀 달라고 나도 달라고 막 그럼 엄마가 정말 이러면서 10,000원짜리를 던져요. 그러면 차 바닥에 10,000원짜리가 한 7개 하면은 바닥에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그런 거밖에 없어요. 제일 아픈 기억. 내가 이상한 인간인가 봐. 그리고 막 이혼했을 때도 이혼하고 뭐 쟤는 아빠가 가정법원 통해서 막 뭐 한 달에 한 번 면접권을 보고 막 이런 게 날라왔을 때 그때 어린 나이니까 막 32살 땐가 이러니까 이렇게 법원에서 뭐 날라오면 무섭잖아요. 어떡하지? 그럴 때 엄마한테서 엄마 이런 게 날라왔는데 막 읽어줬어. 제 나를 한 번에 한다고 뭐 그런데 어떡하지 엄마? 그러니까 너는 그걸 왜 나한테 전하니? 너 정말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애야. 너는 외국 가서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죽었으면 좋겠어. 한국에서 죽으면 엄마 아빠 그 명예에 누가 되니까 소리 소문 없이 아무 소문 안 들려 아주 멀리 가서 죽어.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엄마가 딸에게 주는 사랑이 어떤 거여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 굉장히. 처음에 그냥 제가 고객님 얘기 들었을 때 계속 쿨한 엄마요라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좀 화가 났어요. 쿨한 엄마가 아니고 쿨하다 못해 춥다고 느껴질 정도로. 사람이 다 온도가 달라서 내가 쿨하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게 되게 추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정말 에어컨 바람 것도.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본인 자체가 너무 차가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너무 죄송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어디서부터 잘못했을까요, 이게? 이게 참 처음에 제나 양만 얘기 들었을 때는 그 제나 양 걱정만 됐다가 아이고. 또 이수정 씨 얘기 듣다가는 또 엄마가 좀 남다른 것 같다. 얘기 또 어머님 얘기를 들어보면 어머님이 또 너무 딸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엄마가 어떻게 하면 자식을 편안하게 부드럽게 대하고 자식 입장에서 우리 엄마가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는 엄마로서의 사랑을 경험한 바가 없는 거예요. 네네. 경험을 못 해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친구 같은 것만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수진이라는 엄마가 선택한 거는 친구 같은 엄마인 거예요. 그렇죠. 그건 네. 편하니까. 네, 그나마도 제 나이 외할머니는 냉정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런 엄마는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따뜻하게는 대하는데 친구인 거예요. 친구 같은 엄마도 아니고 그냥 친구.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를 사랑하지만 엄마의 위치에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마음을 속일 필요는 없는데요. 말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로서는 가려야 될 말도 있는 거거든요. 너무 초등학교 4학년 때 다 얘기했나요? 그렇죠. 아이의 나이를 고려해서 잘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게 나이에 맞게 잘 해주셨어야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이가 굉장히 상처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라면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부모를, 제나가 엄마를 존경하게 되는 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엄마가 무슨 돈이 많고 직책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냥 나의 부모로서 나를 보호하고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나를 가장 아끼는, 나의 앞날을 가장 사랑하면서 의논해주는 그런 엄마로서 존경해야 될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밥은 먹었어? 네. 성인이니까 네. 선생님이 조금 편하게 말을 해도 되는지를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 아니요. 괜찮아? 네. 편하게 말해도? 네. 그래. 고마워. 선생님이 엄마랑 네. 꽤 긴 이야기를 나눴어. 근데 엄마가 걱정이 좀 많으시더라. 저에 대한 걱정. 알고 있었어? 네. 엄마가 뭘 걱정하신다고 제나는 알고 있어? 그냥 제가 뭐 하려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마음은 편해? 아니 좀 약간 뭔가 괜히 미안한 그런 건 좀 느꼈어요. 진짜 고민을 엄마하고 의논해? 저는 좀 이렇게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좀 걱정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서 근데 이거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될까봐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하면 되지 이렇게 저희 엄마는 좀 추진력도 좀 있으시고 실행력도 있으시고 모든 일을 할 때 그래서 성향이 다르구나 엄마랑 이러고 얘기를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는 이걸 좀 하고 싶은데 네. 못 해낼까 봐 좀 걱정이 돼서 못 하겠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선생님이 엄마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 네가 그 걱정이 되는 거는 사실은 네 마음속에서 잘하고 싶은 거지. 잘 못 해낼까 봐 걱정도 되는 거야. 근데 네 나이는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는 나이야.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네 나이는 그저 시도해보면서 잘 못해도 그것 자체가 큰 배움이야. 못해보는 걸 통해서도 배운단다. 배운다고 생각하고 경험해보는 거야. 만약에 엄마가 이렇게 말했다면 제나 마음은 어땠을까? 따뜻해졌을 것 같아요. 뭘 거창하게 잘하거나 그럴듯하게 해낼 필요는 없어. 근데 선생님은 네가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처럼 지내는 거는 몸은 편한데 네. 마음은 언제나 편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 네.
그렇다면 제나가 조금 더 마음 편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이 돼도 네가 독립적인 인간으로 네 마음을 좀 편안하게 안정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네. 네가 너 자신을 돕도록 그거는 멈추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좀 그랬으면 좋겠다. 좀 조바심 들었는데 마음이 조금 편해져. 우리 오 박사님과 이지연 씨의 만남을 온 국민들이 매일 꿈을 너무 생생하게 리얼하게 꾸는 게 조금 힘들어요. 네. 주사를 맞으면 로봇이 되는 거예요. 저 앞에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경아, 빨리 도망가. 잡히면 안 돼. 저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억압되어 있는 굉장히 많더라고. 사와디카 배우 신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아직 일을 할 수가 있고 나 아직 살아있어. 나 일할 수 있어. 내 존재감이 내가 좀 사라지는 느낌이 드니까 주아 씨 말씀을 들으면서 좀 안타까운 게 탓할 대상이 없잖아요. 마음이고 느낌이거든요.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